어, 상학함수의 첫 번째는 상학함수의 정의와 기본 성질에 대한 내용인데 뭐 목차가 6가지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이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떠올려 보자는 이야기예요. 더 자세한 설명이야 당연히 여러분 뭐 정규 수업 시간에 하시던지 아니면 뭐 각자 개념서 있을 테니까 그걸로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호도법 이야기 나오는데 대부분의 책에 보면 그 60분법이랑 호도법을 비교하고 나서 공식인 것처럼 이제 L은 R 세타, 뭐 또 넓이는 R 제곱, 야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애초에 라디안이라는 각도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라디안이라는 각도 체계를 60분법 뻔히 잘 쓰고 있는 걸 굳이 왜 라디안으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그 호의 길이를 R 세타로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도 체계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호의 길이도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도 아니고 반지름의 길이도 길이이기 때문에 요 각에 따라서 뭐만 결정나는 거냐면 이 R과 L 사이의 비율을 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책에서 이제 1라디안을 정의할 때 그러죠.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순간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도대체 몇 배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어차피 각도에 의해서만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고 싶어서 새로 만들어낸 각도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전에 쓰고 있던 원주율이라는 걸 이용해서 파이, 그걸 이용해서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즉 원주는 2파이 R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180도랑 파이 라디안이 같다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죠. 그와 함께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1라디안의 크기는 실제로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삼각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여기가 60도거든요. 얘랑 길이가 다 같은데 요 각도를 약간 구겨서 요렇게 생긴 부채꼴로 호를 만들었다고 치면 요 순간의 각의 크기가 바로 1라디안이에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1라디안의 크기는 60도보다는 약간 작구나 라는 걸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쓰게 되네요.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180도하고 같은 건데 이 파이는 우리 초등학교 때 3.14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실제로 파이가 3.14 정도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3보다는 조금 커요. 180도에 해당하는 건 3보다는 약간 크다고. 거꾸로 3라디안 그러면 180도보다 약간 작다고. 1라디안이 60도보다 약간 작으니까 3라디안은 180도보다 약간 작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알아야 한다기보다 그냥 대충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호도법에서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L은 R 세타. 그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호도법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 동경인데 뭐 책에는 사실 얘가 먼저 나오죠. 어쨌든 동경의 위치관계인데 일반각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일반각은 일반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좌표에서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반직선이 나타내고 있는 동경은 실제로 몇 바퀴를 돌다가 거기서 멈췄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2n파이 더하기 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동경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으면 그 둘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보자는 건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있으면 뭐 상관은 없지만 특별한 몇 가지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뭐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또는 일직선상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인 경우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내용들은 뭐 대부분 책에 정리되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보시면 되고 결국은 결론은 이거잖아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 보면 대부분은 두 동경을 실제로 뺐을 때가 뭐 되든가 뭐 빼서 2n 파이다 뭐 빼면 2n 파이 더하기 세타 뭐 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동경을 빼거나 두 동경을 더했을 때 뭔가 일정한 녀석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가지고 이해하는 이 파악을 좀 해보시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동경을 더하거나 뺐을 때 2n 파이인 경우 2n 파이 플러스 파이인 경우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인 경우 등등등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삼각형에서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지만 삼각형은 사실은 삼각비죠. 이게 삼각함수 처음 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직각삼각형 가지고 삼각비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삼각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떠올라야 되고 요 단원의 삼각함수 그러면 이제는 원이 떠올라야죠. 원. 삼각형이 아니라. 그래서 그 원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잠깐만 그 얘기 하고 가자고요. 중요한 거니까. 그 원에서 삼각함수의 정의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였냐면 원의 중심이고요. x축, y축. 반지름의 길이를 r이란 원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잡아서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제 반지름 하나 표시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저 점에서 이제 x축에다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지. 그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x고 높이에 해당하는 건 y고 빗변에 해당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 r이다 이고요. 그때 요 파란색 동경이 나타내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보면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거였다고요. 사인 세타라는 건 r분의 y 코사인 세타라는 건 r분의 x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는 건 x분의 y다. 저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삼각비 할 때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요 r을 좌변으로 보내면 y가 누가 된다고?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x가 누가 된다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럼 이 x하고 y는 원래 뭐였다? 좌표였다고요? 그죠? 제가 편의상 1, 4분면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만약에 요 점이 2, 4분면이나 3, 4분면, 4, 4분면에 가면 x나 y는 당연히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좌표가. 물론 여기 분모에 있는 r은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고 어쨌든 이 x, y라는 녀석을 이제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 얘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뭔 소리가 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애초에 x, y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0, 0에서 x축이랑 평행하게 얼만큼 즉 오른쪽으로 얼만큼 그러니까 좌우로 얼만큼 위아래로 얼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의 좌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괜찮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좌표책엔 그래서 다 그런 거라고요. 3,1 그러면 0,0에서 3칸 같고 1칸 같구나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요 r이 의미하는 건 0,0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고 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동경의 위치, 각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0,0에서 r만큼 떨어진 어떤 점 중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곳에 위치하는 점이야. 이런 소리예요. 좀 복잡하지만 결국 요 점을 나타내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도 어차피 딱 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나씩만 존재한다고요. 즉 모든 점을 다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요 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물론
더 깊이 가진 않을 거지만 요 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우리 삼각함수 문제 풀 때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반지름이 1인 경우 반지름이 1인 원을 가지고 우리 단위원 그러거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단위원 한 단위짜리다 그 얘기야. 반지름 1인 원. 이걸 단위원 그러는데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란 이야기죠. 얘가 1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 자체가 뭐가 되냐면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이 말 자체가 그냥 좌표가 돼버리는 거라고. 단위원 위에서라면.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원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왜 그런 거 나오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곳이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막 달라지는 거.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끄럽지만. 그죠? 얘도 전부 다 양수.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굳이 어색하게 외울 필요 없지. 부끄럽게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거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걸 외우면 되지. x좌표는 코사인이고 y좌표는 사인이니까 몇 사분면에서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x, y가 다 양수니까 사인, 코사인 다 양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탄젠트도 양수가 된 거고 여기는 x좌표만 음수야. 코사인이 음수라고 사인은 양수고 그래서 탄젠트 음수 될 거고 여기는 x, y 둘 다 음수죠. 코사인, 사인 둘 다 음수라서 탄젠트가 오히려 양수가 됐고 얘는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 코사인이 양수, 사인이 음수 그 바람에 탄젠트도 음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상악함수의 정의하고 관련이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 각변환하는 것도 얘가 나오니까 하나만 말을 하고 하자면 이 각변환이라고 써 있는 건 아마 요 얘기인 것 같은데 요 삼각형이 힌트가 되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뭐 사인 파이 풀마 세타는 뭐가 되고 뭐 사인 2분의 파이 풀마 세타는 뭐가 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제가 수업할 때는 보통 커다란 원에다가 이거 다 그리거든요. 이런 생각하는 거지. 요 각이 세타인데 만약에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러면 요만큼 더 가는 거잖아요. 이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니까 요 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이거 단위원이라고 합시다. 이제 편의상 1이고 1이라고 치면 요 점의 좌표 자체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실제로 이 점의 좌표는 뭐다? 얘랑 완전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죠?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삼각형 180도 돌려서 여기 온 거니까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는 부호가 반대고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도 부호가 반대라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변을 하는 것도 사실은 단위원 입장에서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러면 몇 사분면에 있는 무슨 좌표인지에 따라서 부호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인이 그 상태로 사인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요. 그죠? 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각도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랬거든. 그러면 요 각도를 세타라고 치면 2분의 파이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세타만큼 더 돌아간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요. 그럼 지금 처음에 그렸던 파란색, 초록색이랑 똑같이 생긴 삼각형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지. 여기에. 그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 점의 x좌표가 이 점의 y좌표가 된 거고 이 점의 y좌표는 이 점의 x좌표가 된 거지. 부호는 두 번째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코사인이었던 녀석이 사인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사인이었던 녀석이 코사인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인 머시기였다고 y좌표였다고 그게 뭐 됐다고? x좌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얘는 일단 코사인 세타가 된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호만 나중에 따로 생각할 건데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면 2, 4분면이에요. 2분의 파이 세타만큼 더 같잖아. 그죠? 2, 4분면에 있는 사인, y좌표 얘기하는 거야. 2, 4분면의 y좌표는 당연히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플러스인 상태로 유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헷갈릴 거 없이 충분히 다 할 수 있고요. 연습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외우기도 하는데 뭐 외우는 것도 좋긴 좋다만 이게 시험장에 가면 괜히 의심스럽잖아요. 니들의 머리가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5번은 이제 사인 코사인이랑 탄젠트 사이 관계인데 이거는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잖아요. r분의 x고 r분의 y고 r이 날아가면 그냥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 이것도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x좌표 y좌표 반대죠. y좌표 x좌표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단위원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냥 정의로도 보시면 r제곱분의 y제곱 r제곱분의 x제곱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었으니까 1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 혹시나 싶어서 하나만 더 이거 두 개 섞어서 뭐도 나오냐면 요거요. 양변을 코사인 0이 아니라고 쳤을 때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이고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게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런 모양새가 되기도 해요. 혹시 필요하면 자주 나오진 않을 거고 그리고 사실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걸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뭔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막 섞인 상태로 복잡한 식이 나오면 우리는 탄젠트를 없애서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바꾸는데 좀 더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편하니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좀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반대로 1 대신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어서 이제 뭔가 또 식을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탄젠트를 남겨두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식 섞어가지고 그런 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뒤로 문제 가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인데 호도법이랑 60분법 사이의 관계 찾으세요인데 이거 무슨 공식처럼 외우라고 뭐 파이분의 180을 곱하니 180분의 파이를 곱하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냥 뭐 생각하면 좋으냐면 파이 라디안이랑 180 디그리랑 같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라디안이 뭐 몇 도일까? 뭐 하면 되냐? 360도?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비례식 푸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종류의 숫자들은 우리가 엄청 자주 보는 숫자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첫 번째 건 뭐 꽝이죠? 아이고 180도랑 파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1번 이상한 소리고요. 2번 2분의 파이가 90도인 건 맞죠? 3번 3분의 파이는 60도고요. 4분의 이 파이 넘깁시다. 4분의 파이는 90도가 아니라 45도죠. 5 파이가 180도인 건 알고 있고요. 3분의 파이는 60도입니다. 그죠? 둘이 곱하면 18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파이면 60도고 6분의 파이면 30도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주 보는 숫자들이니까 뭐 헷갈릴 리 없고요. 두 번째 건 뭐 입체 도형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 호의 길이 구하고 호의 길이를 구해서 다시 밑면의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모선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입체 떠올려 보세요. 중학교 때 우리 많이 했던 겁니다. 세 번째 거 세타랑 5세타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직선 상에 있는데 방향이 서로 반대야 그 얘기하는 거죠. 차이가
180도다. 차이가 파이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살펴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편하겠죠.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뭐랑 똑같다. 2n 파이 더하기 파이 하고 똑같다. 그 얘기라고. 그쵸? 그래서 4세타가 이거란 이야기인데 세타가 요 범위 안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4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들어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n에다가 정수 넣을 건데 넣을 수 있는 정수 0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세타가 파이란 이야기니까 파이는 4분의 파이다. 아니, 세타는 4분의 파이다. 뭐 이렇게 아주 손쉽게 찾아내는 녀석입니다. 다음은 삼각형 나왔고요. BC의 중점 나오고 뭐 A, B랑 A, D랑 같다고 되어 있는데 BC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도 길이가 같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탄젠트 C랑 탄젠트 B를 물어봤어. 그죠? 근데 A, B의 길이는 A, D가 같아. 요 각에 해당하는 탄젠트랑 요 각에 해당하는 탄젠트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 함수를 이야기하면 원을 생각하자 그랬는데 지금 얘는 그림으로 아예 삼각형이 그려져 있잖아요. 얘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문제랑 다다음 문제 5번, 6번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시면 다 그림이 그려져 있죠. 뭐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이런 애들이 그려져 있는데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뭐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어느 챕터든지 간에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도형이 그려져 있을 때 우리는 뭘 찾을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직각을 찾을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직각삼각형. 하필이면 여기가 삼각함수여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아니고요. 나중에 다른 과목 공부하셔도 뭐 할까요? 뭐 기하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직각삼각형 쓰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게 거창하게 안 가고 1학년 때 뭐 수학 상하 이런 하 할 때 수학 상 끄트머리 할 때 보면 직각삼각형 찾는 경우가 꽤 많아요. 수열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나오고. 어쨌든 그래서 탄젠트 B랑 탄젠트 C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먼저 좀 찾아볼 텐데 잘라보면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서 직각삼각형을 찾는 게 좋겠죠. B라는 각도도 건드리면 안 되고 C라는 각도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탄젠트 C하고 탄젠트 B인데 그럼 탄젠트 C는 이거분의 이거야. 그죠? 탄젠트 B는 이거분의 이거야. 써놓고 넣어보니까 어때요? 똑같잖아요. 이 길이. 이거 뭐 하나 찍을까요? 2라고 할까요? 탄젠트 C라는 건 C2분의 AE 이렇게 생겼고요. 탄젠트 B라는 건 BE라는 선분의 길이분의 AE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근데 탄젠트 C분의 탄젠트 B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통째로 이렇게 나누라는 이야기잖아요. 써놓고 보니까 분자가 똑같이 생겼네요. AE는 날아가겠죠? 남는 게 누구다? BE분의 CE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BE랑 CE라고 했는데 애초에 얘랑 길이가 같다 그랬고 여기서 수선 떨어뜨린 건데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이번엔 얘하고 길이가 같겠지. 그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답은 그렇게 생겼는데 답이 3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찾으러 가는 과정에 어떻게 고민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삼각함수니까 원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삼각형 그려져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것도 그래서 보시면 삼각형 나와 있는데 닮아 있는 삼각형들 막 보이죠. 그리고 필요한 수직 어디인지 보이죠. 여기잖아요. 여기. 이거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넓이의 b 나왔는데 저 넓이의 b 가지고 이제 길이의 b를 구해 보시면 되고 닮은 b 그걸 이용하시면
뭐 삼각비도 찾아질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답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답은 고쳐서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담임 선생님한테. 다음 것도 마찬가지 75도 구하세요인데 얘랑 75도라는 각도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 30도면 여기가 60도겠지 90도니까. 그런데 ABC라는 큰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한 외곽의 크기가 30도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5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둘이 합치면 75도가 되겠다. 그죠? 코사인 75도라는 건 이거 분의 이거 찾으세요라는 말이죠. 아무렇게나 뭐 미지수 두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삼각비 찾아집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각도 아니고요. 외워야 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각이에요. 저거 뭐 좀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가끔 외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당장은 필요한 각이 아니고 숫자 되게 더러워요. 까먹을 거니까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구하는 방법만 좀 기억하세요. 뭐 코사인 75도랑 코사인 15도 이런 거 막 외우라고 시키기도 하거든요. 뭐 머리 한 켠에 여력이 되면 외우시고 아니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요거는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고 얘랑 90도인 곳에 Q가 마이너스 4,3이래요. 사인 세타를 구하세요거든. 그럼 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수선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R분의 Y 구하세요 그 얘기겠다. 그쵸?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해결이 될 텐데 일단 R이 5라는 건 보이죠? 마이너스 4,3인 걸 보면 반지름이 5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점의 좌표 찾을 건데 이거 아까 각변환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얘를 요 녀석을 Y축에다 이렇게 수설 떨어뜨릴 거야. 굳이 왜 Y축에 떨어뜨렸냐면 그렇게 해야 요 녀석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죠?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흰색 분필로 그은 요 선분의 길이는 4예요. 이거 x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요 길이가 4인데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게 어디라고? 여기라고. 여기 물결로 표시하는 선분이랑 여기 물결로 표시하는 선분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P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3,4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굳이 막 거창하게 각변환 안 해도 이거 그림 가지고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 구하세요. 그러면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죠? 이것도 뭐 너무 쉬운 거잖아. 반지름 일자리인 단위원이고요. 직사각형 있대요. B점의 Y좌표 물어봤거든. 세타는 어디냐면 동경 OD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요걸 세타라고 한 건데 물어본 건 요 점의 Y좌표야. 그럼 얘랑 관련 있는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얘겠지. 이 점의 X좌표, Y좌표 구해보면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거 자체가 그냥 요 점의 좌표인데 얘랑 얘는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죠? B점의 Y좌표보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9번은 간단히 나타내세요인데 이거는 뭐 일단 제곱이니까 쭉 다 제곱하시면 되고요. 전개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사실과 탄젠트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싹 바꿔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잘 지워집니다. 제가 해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10번. 요거는 잠깐 얘기를 좀 하고자면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또 상학함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가끔 나오니까 보면 이거라고요. F sin X가 코사인 2X 이렇게 생겼는데 구하라고 한 건 F 코사인 3X예요. 그럼 자 원래는 sin X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에 코사인 3X가 들어갔거든. 그럼 나는 내가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X에다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뭔가 각변환을 했다는 이야기야.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한 번에 가기 약간 불편하니까
사인 x를 일단 코사인 x로 만들고 그 다음 코사인 3x가 되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해보면 얘가 됐다는 거 무슨 소리일까? x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인이 코사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이거 다음 단원에 나올 내용이라서 좀 거시기하지만 아무튼 이거 꼭 마이너스라고 안 하고 플러스라고 하면 안 될까?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플러스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 굳이 왜 이렇게 바꿨냐면 그 상악함수 그래프 생각해 보면 사인 x 그래프랑 코사인 x 그래프는 평행이동한 거죠. 사인 x 그래프를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함수 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각변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 4분면의 y좌편이가 그냥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가 얘 되는 건 그냥 x에다가 3x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얘기다. 요 sin x라고 써있는 요 x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냐면 x 자리에 2분의 파이 더하기 3x라는 걸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지? 그럼 f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3x라고 한 거야. 그럼 2분의 파이 더하기 3x, 2분의 파이 더하기 3x 2, 4분면 y좌표 코사인 3x로 바뀌네요. 그죠? 얘가 f 코사인 3x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얘가 누구랑 똑같대? 코사인 2의 2분의 파이 더하기 3x 하고 똑같대. 이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뭐 얘는 계속 계산해보면 코사인 파이 더하기 6x고요. 코사인 파이 더하기 6x는 마이너스 코사인 6x 하고 똑같은 거겠다.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6x는 저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x에 무슨 짓을 해야 저렇게 바뀔지를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11번인데 이거는 세타의 값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 각각의 값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저 각각의 값들이 얼마라는 걸 찾아서 뭔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짝을 지어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소멸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괜히 세타 더하기 20이고 세타 빼기 70이어서 헷갈리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얘를 알파라고 하면 얘는 뭐 되는 거야? 그냥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되는 거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래서 얘네들이 퉁쳐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죠? 포인트는 뭐다? 이것의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 짝을 찾으면 된다. 얘네 둘이 2분의 파이 차이 나네. 얘네 둘도 2분의 파이 차이 나네. 그죠? 그리고 짝을 잘 지어주시면 되고 다른 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12번을 보시면 이건 8등분이네. 8등분이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죠? 한 바퀴를 8등분하는 거면 2파이를 8등분하는 거니까 각 동경 하나하나는 다 4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사인의 값들을 다 알 수 있긴 있어요. 그죠?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4분의 3. 근데 그건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지.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고요. 13번 보시면 13번은 뭐래? 옳은 걸 고르래.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사인 1도, 사인 2도를 어떻게 알아요? 이 각각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값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아는 건 몇 개 없잖아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그거 이렇게 뭐 뒤로 넘기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이걸 쭈루룩 다 더해서 얘가 되냐고 물어보는 건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짝을 찾으라고, 짝을. 자, 사인 제곱 1도는 누구랑 짝일까? 생각해보면 결국 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몇 번이냐? 11번처럼 아예 퉁쳐서 없어져 버리든가
아니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서 1이든가. 근데 이제 힌트는 이건 사인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을 찾으라는 이야기고. 사인밖에 없는데 코사인을 찾으려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필요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사인 89도라는 녀석을 괴롭혀 보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90도에서 1도를 뺀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사인 90도 빼기 1도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 1도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사인 제곱 1도랑 코사인 제곱 1도를 더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다 마찬가지인데 이 각각의 값들을 찾아가지고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짝을 지으라는 이야기. 어차피 찾지도 못하고 짝을 잘 지어보라는 이야기고요. 물론 이걸 그림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앞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엔 얘는 제곱이니까 어차피 그림으로도 못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잘 지어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지. 기억 같은 경우에 사인 제곱 1도랑 사인 제곱 89도가 짝이 돼서 1이 돼요. 그럼 사인 제곱 2도랑 88도도 짝을 지어서 없어지거든. 각도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도록 짝을 지어주면 되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44도랑 46도가 있어요. 걔네들도 짝을 지으면 1이 돼. 45도는 혼자밖에 없죠. 그 녀석이 남아요. 90도도 혼자밖에 없죠. 얘가 남아요. 그래서 45가 안 돼요.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해보시면 되고. 14번도. A도 B도 둘 다 0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데 서로 다른 각임에도 불구하고 사인 A랑 사인 B가 같대. 저게 무슨 소릴까를 생각해보면 뭐 가장 간편하게는 단위원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원을 생각해보면 둘 다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0에서 파이 사이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각도라고 그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똑같아? Y 좌표가 똑같아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각이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 B라는 각은 여기 이렇게 있다고요. Y 좌표가 둘이 똑같다고. 써놓고 나서 그림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아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할 때 뭐랑 비슷한 거예요? 뭐랑 똑같은 거예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녀석이다 라는 말이죠.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그림상으로 보면 요 각의 크기가 A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지. 이게 또 왜 베타니? B지. 각도 A랑 각도 B를 더했더니 뭐랑 똑같더라? 파이랑 똑같더라. 그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기억법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니은번 같은 경우에 2분의 A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2분의 B 그거는 이거 2로 통째로 나누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15번. 얘도 너무 뻔하다 그죠? 원이 하나 나와 있고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들어있는데 하필이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빗변을 가진 직각삼각형이다 그죠? 여기 수직이라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사인 2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 더하면 2분의 파이다 뭐 이런 거 이용하는 거네요 그죠? 에이 하세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이제. 일단 뭐부터 해? 각변환 먼저 해야죠. 그죠? 자,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해보면 이런 거라고요. 0에서부터 출발해서 2분의 3파이 돌아가고 빼기 세타 넘어왔으니까 Y축을 기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사인 세타로 일단 바뀔 텐데 부호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3, 4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하지만 제곱이어서 날아갑니다 그냥. 그죠? 얘는 뭐 그냥 코사인이니까 내비두고요. 얘는 파이 더하기 세타이기 때문에 파이면 180도잖아요. x축까지 넘어와서 더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3, 4분면이죠. 동경의 위치는 3, 4분면에 y좌표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될 거고요. 이거의 최대 최소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됐죠. 그럼 해놓고 나서 보면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한데 이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잖아요. 스토리는 뻔하지 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가 얘 때문에 못 바꾸니까 얘를 바꿔야지. 이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랑 같은 거더라. 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죠? 사인을 이제 뭐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식 중요한 것보다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되죠? 좀 그런가? 너무 날로 가나요? 전개해보면 제가 편의상 그냥 사인을 s라고만 쓸게요.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더하기 2 이렇게 생겼고요. 사인의 범위는 뭐였다고?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생겼다고요. 축의 위치 사인에 관한 2차 함수 대칭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1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대칭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1에서 최소값 최소는 대입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17번인데 다행히 사인만 있어요. 식에. 근데 분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도 그냥 사인을 치환해보면 사인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사인 더하기 4예요. 사인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처럼 생겼다? 유리함수처럼 생겼다 그 얘기라고. 유리함수의 최대최소 찾으래요. 유리함수 최대최소 뭐부터 보죠? 점근선. 점근선 어디? S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주어진 범위 안에 없으니까 특별히 고민할 거 없이 사인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거랑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오케이? 갑니다. 밑으로 와볼까요? 이번에 사인, 코사인 섞여 있어요. 복잡하게 생겼다 그죠? 맨 첫 번째 풀었던 건 섞여 있긴 했지만 코사인은 제곱으로 붙어 있었으니까 사인으로 바꾸면 되고 그래서 그냥 2차식 바꿨고 두 번째 풀었던 건 다 사인이기 때문에 그냥 치환해서 한 문자니까 됐는데 얘는 사인이랑 코사인이 섞여 있는데 둘 다 1차식이니까 누군가를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싹 바꾸기가 약간 불편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숫자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그래서 분자랑 분모에 똑같이 코사인 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코사인으로 나눈다고. 그럼 분모는 3 빼기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 x가 되고요. 1 더하기 탄젠트 x가 되죠. 분자와 분모가 탄젠트로 이루어진 녀석이 된다고요. 그럼 탄젠트를 이제 t로 치환하시면 되죠. 물론 t의 범위는 탄젠트가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니까 0에서 1 사이죠. 4분의 파이는 네.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찾으세요니까 점근선 t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1인데 3은 주어진 범위 안에 없으니까 0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를 찾는 것이 포인트였고요. 다음 19번은 이걸 어떡하냐. 와우. 왜 이래? 마지막이어서 그렇구나. 19번 같은 경우엔 이제는 숫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1이 되지만 이게 애먹게 코사인 분의 2가 돼버리잖아요. 위에 건 탄젠트가 되고 이상하지 그죠? 그래서 얘도 사인 코사인으로 싹 바꿔서 푸는 것이 이제 사인으로 통일하거나 코사인으로 통일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뭐 탄젠트를 이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지. 맨 처음에 상학함수 정의할 때 우리 뭐 얘기했었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인 것도 코사인이랑 코사인이라는 것도 단위 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좌표라고 그랬어요. x좌표와 y좌표.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코사인 x, 사인 x라는 점이 있고 요 점이랑 2, 0이라는 점이 있는 거야.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나타내 보면 그게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사인 x 마이너스 0이에요. 이 뒤에 지금 빼기 0이 생략된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말이고 얘 어디 있다고요? 단위 원 위에 있다고요.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다고요. 중심과의 크기는 0에서부터 파이 사이.
그지? 그러니까 왜 이래?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원을 대충 그려보면 아이고 잠깐만요. 얘를 좀 빌려오자. 원을 반원만 딱 그릴 거야. 이렇게. 여기가 1이고요. 여기도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2네요.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요 반원 위에 코사인 x, 사인 x가 존재하고 있고 2,0이라는 점, 요 점에서의 기울기 찾으세요니까 이어보면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조금 더 가팔라지면 이렇게 접할 때까지 됐다가 다시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좀 완만해져서 결국 다시 여기서 끝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경계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요 순간하고 요 순간하고 요 두 개의 순간의 기울기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게 2,0이다 보니까 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이 될 거예요. 최대값 살펴보면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뭐 계산해보나 마나. 최소값은 접하는 순간이라는 게 포인트인데 물론 뭐 그냥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2,0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고 중심이 0,0의 반지름 1인 원이니까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1이야 가지고 기울기 찾는 것도 방법인데 이왕이면 숫자들이 간단하니까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원의 중심이고 접점이라고 치면 여기가 수직이거든. 근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 길이 얼마야? 1이야. 1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얼마야? 2야. 그럼 여기 9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요 따위로 생겨먹은 녀석이어서 요 가게 크기가 30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6분의 파이라고. 아이 또 허접하게 30도라고 그랬네. 6분의 파이라는 이야기고요. 6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죠. 3분의 루트 3. 그래서 이 직선, 요 빨간색 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녀석 최대값, 최소값은 구해보시면 되고요. 끝났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최대, 최소 문제들 중에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거 이런 거. 이거 그림으로 찾아야 된다고요. 그림이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는 사인이나 코사인을 통일하거나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치환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보루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삼각함수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최대 최소 이야기가 좀 껴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삼각함수 그래프에도 가서 보시면 또 나와요. 그죠? 어쨌든 함수 문제 최종은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니까. 아무튼 해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고요. 더 자세한 풀이나 오답 같은 건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하도록 하십시오. 끝.